9페이지 거에서 지금 1번 보시면 얘는 파일이라고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 파일 예제를 연습할 때 우리는 이거를 오소 모드를 활용해서 연습하는 게 좋겠어요. 오소 모드는 펑션 키 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F8. 지겹게 물어보죠. 귀찮게 하죠. 자꾸 대답을 해주세요. F8 펑션 키 F8 오소 모드를 즉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이 예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0,0을 여기로 잡고서 0,0을 여기 시작점을 잡고서 요 좌표는 10 오소 모드 쓰니까 커서를 이 X 방향으로 제껴놓고 10 바로 입력하면 돼요. 기억나시죠? 오소 모드라는 거는 무엇이냐? 처음 좌표에서 이렇게 다음 좌표로 예를 들어 P라는 좌표로 가기 위해서 X 방향으로만 이렇게 놓여진다 했을 때 커서를 이 방향으로 제껴놓고 50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다 라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즉 오소 모드를 쓸 거기 때문에 요 좌표로 갈 때는 0,0에서 요 좌표로 갈 때는 커서를 X 방향으로 제껴놓고 오소 모드 켜가지고 F8 눌러서 오소 모드 켜고 커서를 이쪽으로 제껴놓고 10만 타이핑하면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요 좌표 갈 때는 커서를 Y 방향으로 제껴놓고 10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일일이 숫자를 써가면서 필기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바로 요거는 실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빠르리라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앞서 그려놓은 예제들을 좀 무브를 해볼게요. M 엔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화면을 좀 조절해야죠. 화면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해요? 마우스 휠을 몸쪽으로 돌리면은 축소가 되죠.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펜이라고 해서 스크린에 평행하게 좀 이동을 시켜 놓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 지금 무브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중이니까 이제 윈도우 셀렉트를 할게요. 왼쪽 위에 클릭, 오른쪽 아래에 클릭. 선택이 됐죠? 엔터.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엔터 하시고 기준점을 0,0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으로 좌표를 생각할 텐데 이때 지금 오소 모드를 어차피 쓸 거니까 F8 눌러보세요. 직교 켜기라고 명령행에 뜰 거예요. 저는 녹화 때문에 미리 켜놨어요. 자, 직교 켜기라는 메시지가 명령행에 입력이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Y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 보세요. 직각 방향으로만 요게 되죠. X 방향으로 제껴 보세요. X 방향으로만 이게 되죠. Y의 음의 방향으로도 제껴 보세요. 요렇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Y의 양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 놓고 요 상황에서 100 엔터 할게요. 어때요? 확실하게 다르죠? 네. 단 0도, 90도, 180도, 270도 즉 직각 방향으로만 얘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파일이라는 거에서 F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으로 역시 갑니다. 시작점은 0,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소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X의 양의 방향으로
x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커서를 제껴 놓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라인이 미리 보기로 보여요. 이 상황에서 10 엔터 하시면 돼요.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좌표계가 여기 이렇게 XY로 겹쳐 있어 가지고 이 좌표계 아이콘에 X 방향으로 10만큼 그려놓은 게 지금 가려져 있어 가지고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커서를 Y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 보세요. 0,0 지점보다 좀 벗어난 위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보이나요? 그죠? 화면을 좀 조절했어요. 역시 펜과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몸 바깥으로 돌려서 확대한 상태에서 좀 조절했어요. 자, 그러면 Y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 놓고서 10 엔터 하면 되죠. 또 커서를 이쪽으로 X 방향으로 제껴 놓으면 제대로 앞서 Y 방향으로 10만큼 올려놓은 게 됐구나 확인이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X 방향으로 X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우스 방향을 맞춰 놓고 10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확인하는 거는 역시 Y 방향으로 이렇게 Y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 놓으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Y의 양의 방향으로 얘가 얼마나 오라고 되어 있어요? 5죠. 5. 즉 Y의 양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놓고 5 엔터 하시면 되죠. 요거 좀 빠르진 않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커서를 X의 음의 방향, X의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구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X의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10 엔터 하면 끝나겠네요. 확인은 다른 축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 놓고, 자, 이번에는 또 X의 Y 방향으로 Y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 놓고 5 엔터. 또 X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 놓고 빨리 갈게요. 15. 커서를 또 Y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 놓고 5. 그 다음에 X의 음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 놓고 25 엔터. 빠르지 않죠? 그러면 요거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C 클로즈. 간단하죠? 쌤, 그럼 진작에 이 어서 모드부터 가르쳐 주지. 좌표 개념부터 먼저 아시고 요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I라는 알파벳 I라는 거를 쓸 텐데, 얘는 시작점을 50,0으로 볼게요. 50,0으로 보고 시작을 할게요. 알파벳 I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역시 조절해 놔야 되겠어요. 라인 들어가서 50,0 시작했어요. X의 양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 놓고요. 10 엔터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Y의 양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쳐 놓고 이번에 얘는 25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25 엔터. 그리고 X의 음의 방향으로 커서를 맞춰 놓고 10 엔터.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고 클로즈 닫으면 되겠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화면을 역시 펜을 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줌 하셔서 조절하시고 이 L을 잡도록 할 텐데 L는 얘는 100,0으로 시작점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두께는 5mm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치수가 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불편하죠? 프린트에다 요런 거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요렇게 치수는 10mm다. 요렇게 치수는 5mm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프린트에 요게 빠져 있어요. 그죠? 사실 알파벳 I도 빠져 있긴 하지만 자, 메모하셨나요? 네, 그러면 해볼게요. 자, 라인 다시 갑니다. 시작점을 100,0이라고 했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X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놓고 25 가면 되겠네요. 25. Y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놓고 5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25에서 10을 빼면은 15가 나오고 X의 음의 방향으로 가는 이 값이 15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15.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전체 높이는 25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5mm를 빼면 20이 올라가면 되죠. Y의 양의 방향으로 20을 생각하면 되죠. 20. 그러면은 이번에는 X의 음의 방향으로는 10만 가면 돼요. 그러고 얘는 내려가는 거는 클로즈로 닫으면 되겠죠. C 엔터. 끝났네요. 자, 그러면 화면을 역시 마우스 휠을 몸쪽으로 당겨 가지고 축소하고 펜 기능으로 이렇게 스크린에 평행하게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을 좀 하고 알파벳 E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는 요거 시작점을 100,0으로 갖고 요거는 150,0으로 이렇게 시작점을 왼쪽 아래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시 이거의 조건도 요렇게 값이 5이고 또 요렇게 전체 폭의 값은 25에다가 뭡니까? 요 치수를 표시하기 조금 애매한데 교차가 되더라도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거는 15고 요렇게 해놓으면 요 치수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거는 여러분이 알파벳 E는 완성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분 쉬도록 할게요. 파일을 이렇게 완성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밑에 과제들을 보시면은 2번 과제도 그렇고 3번 과제도 그렇고요. 요 과제들은 다 상대좌표만 활용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상대좌표를 심화해서 연습하는 과제들 4번과 5번도 그러하죠. 4번과 5번도 그래요. 자, 일단은 2번에서 빠진 치수는 없었고 3번에서도 과제에서 빠진 치수는 없었어요. 4번이 아마 4번이 4번이 이게 빠진 게 있는데 4번이 빠진 게 있는데 얘는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의 중간으로 이렇게 X의 좌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30에 10을 더해서 40이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값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20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요 과제에서 빠진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과제.
5번 가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치수가 10이 이렇게 떨어진다. 요 치수가 마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마저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요렇게 요선하고 요선하고는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치수가 표시된 거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4번, 5번은 이상 없으시죠? 네, 요거 한번 4, 5번 거까지 여러분이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마저 완성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프린트 중에 10번 페이지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10번 우측 하단에 10 이렇게 써 있는 요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절대좌표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좌표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가 없고요. 얘는 상대극좌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상대극좌표를 이용하는데 앞서 선 그리기에 관한 5페이지의 설명 중에 각도의 개념은 CAD의 각도의 개념은 상대좌표하고 아울러서 다음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제가 킵해 놨던 부분이 있죠. 그죠? 먼저 오토캐드에서 좌표보다도 각도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요. 자, 이렇게 좌표축이 X축과 Y축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0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시계의 방향으로 많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시계에서는 3시 방향인 셈이죠. 0도가 3시 방향인 셈이고요. 오토캐드에서의 각도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90도 지점을 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12시 방향이라고 앞으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90도 또는 12시. 그리고 여기 180도 쪽은 9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70도 여기는 6시 방향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오토캐드에서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한 거는 오토캐드의 각도 기본 설정이에요. 각도 방향의 기본 설정이에요. 파란 색깔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또 볼 수도 있어요. 파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시계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시계 방향에서 0도는 이건 똑같아요. 3시 방향 똑같고요. 자, 그러나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요렇게는 마이너스 90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도는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80 이거는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70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좌표축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토캐드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180도 사이의 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각은 여기 45도 지점을 잡으려고 할 때 45도 주면은 0도에서부터 3시에서부터 45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토캐드 각도 방향으로, 기본 각도 방향으로 봐가지고 여기 각도를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지점을 찾으려고 할 때, 이야, 시계 반대 방향을 90도 갔다가 180도 갔다가 270도 갔다가 거기다가 45도 또 더해서 335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요때는 시계 방향으로 45도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상대 극좌표라는 거는 각도의 방향을 주의하시면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절대좌표나 상대좌표나 이런 거를 입력할 때는 무조건 요 좌표에서부터 요 좌표까지의 x, y의 값이나 또는 절대좌표 0,0으로부터의 그 다음 x, y 값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줬죠. 이번에 보려고 하는 상대 극좌표는 각도를 포함하고 거리를 갖고 있는 객체를 그릴 때예요. 자, 첫 번째 점이 이렇게 1번 있다고 하고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라인의 길이를 4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직전 좌표로부터 얘가 0도에서부터 3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 이 조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상대 극좌표로 입력할 때는 골뱅이 거리값 40을 먼저 넣고, 자, 키보드를 잠깐 볼까요? 쉬프트 키와 콤마 키를 같이 누르면 요런 꺽쇠 부호가 들어가요. 키보드 확인하셨어요? 네. 요렇게 꺽쇠 넣고서 이 다음에 쓰는 숫자가 각도의 값이에요. 즉 요거를 풀어서 쓰면 거리 값을 먼저 쓰고 꺽쇠가로 요게 각도를 입력하는 거다라고 캐드에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 넣는 것, 이 30은 각도 값이 들어가는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할 때 이 각도 30도는 마치 상대 좌표처럼 직전 좌표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직전 좌표에서부터 X방향의 축선을 하나 연상해서 긋고 무조건 이렇게 직전 좌표 1번 좌표로부터 X방향으로 가상의 축선을 생각하고 얘에서부터 몇 도가 도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내고 좌표를 입력하는 게 맞아요. 정리되셨나요? 상대 좌표는 직전 좌표의 XY 증분이었죠. 상대 극좌표는 거리값과 아울러 직전 좌표의 가상의 X축선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몇 도가 돌아가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10페이지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이, 웬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중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인데. 자, 삼각형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변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럴 때 내 각은, 각자의 각은 등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다 같아요. 그죠? 이럴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했어요? 180도. 그리고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각들이 전부 다 얼마씩들이에요? 그렇죠. 60도들이죠. 같은 등각이에요, 다. 변의 길이도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요 1번 과제를 상대극좌표로 해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의 시작점을 L 엔터 0,0으로 이 시작점을 잡아요. 자, 메모하셔도 좋은데 두 번째 좌표를 여기로 보고서 두 번째 좌표를 생각할 때 골뱅이 거리값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60. 꺽쇠 각도는 얼마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전 좌표가 이때는 0,0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60도 돌아갔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60이 된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2번 좌표를 상대극좌표로 이야기한 것이고, 세 번째 좌표 요것도 역시 상대극좌표로 이야기할 때 정삼각형이란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로 거리값은 60 요거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각도를 이제 마저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가상의 x축선을 직전 좌표 두 번째 좌표에서 가상의 축선을 이렇게 x방향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각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갔네요. 아, 각도 값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정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평행한 선분이 있다고 했을 때 가로지르는 선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은 같다. 요런 정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었죠. 요렇게 마주보는 각은 서로 같다. 요런 정의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힌트가 다 나왔네요. 자, 제가 축선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저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축선하고 요 선하고는 서로 평행한 관계이죠. 그럼 여기 60도였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는 마이너스 그렇죠. 60도가 되는 거죠. 마주보는 각. 오케이? 조금 전체 분이 다 그냥 그래요 하시는 게 좀 약하네요. 리액션이 좀 약해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평행한 선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의 각이 요렇게가 같고 마주보는 요 각도 같다. 이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제에서 요 선분하고 가상의 x방향으로 이렇게 축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수평이라는 관계죠. 그죠? 수평이라는 관계예요. 그랬을 때 요 각과 요 각은 마주보는 각으로 해서 같은 각이구나. 마이너스 60도구나. 그래서 골뱅이 60 꺽쇠 마이너스 60도.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3번 좌표로 갈 때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도 이 리액션이 부족해요. 여하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가만히 연습장에 그리면서 나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좌표에서 시작 좌표로 또 갈 때는 클로즈해서 닫아도 돼요. 닫아도 되지만 기왕이면 여기서 이쪽 좌표로 가는 것도 상대극 좌표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직전좌표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회전하는 셈이죠. 그런 거로 얘는 골뱅이 해놓고 60 꺽쇠 몇 도인 셈이에요? 180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화면이 좀 지저분해졌지만 직전좌표 여기에 가상의 축선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각이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180도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해봅니다. 자, 메모하시고 정리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들어가서 0,0 자, 이쪽 위로 올라가는 좌표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F8 직교 모드를 끄시면 오쏘 모드를 끄시면 요런 거 할 때 편해요. 화면이 이 오쏘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죠. 오쏘 모드를 끄시고 다음 좌표를 이렇게 가실 때는 오쏘 모드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각이 직전 좌표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다음 좌표 값을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골뱅이 60 꺽쇠 60도 갔나요? 그러면 역시 오쏘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직전 좌표 여기에서 각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상으로 먼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구나. 물론 메모 다 해놓으셔가지고 좌표 값은 알고 계시지만 요령이란 말이에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구나, 요렇게 도는구나. 골뱅이 60 꺽쇠 마이너스 60. 자, 그러면 마지막 좌표를 향해 갈 때도 직전 좌표에서 가상의 X축을 가지고 요렇게 도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죠. 요렇게 도는구나. 이게 18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니까. 자, 그래서 골뱅이 60 꺽쇠 180 끝났죠. 엔터 한 번 더 해서. 자, 이렇게 상대 극좌표를 연습해 봤어요. 자, 요거 하나 더 해볼 텐데요. 2번 요거 하나 더 연습해 볼 텐데요. 정삼각형 1번 과제 다 완성하셨죠? 2번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2번 요거는 좀 메모하실 게 많을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래요. 얘는 시작점을 여기 잡으시면 좀 불편할 거예요. 이 설명하느라고 이거 우리는 이걸 점선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을 우리는 제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를 수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양으로 이야기할 때는 파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선이란 표현은 우리는 안 씁니다. 여하간 이 수문선에 대해서 30도 이렇게 각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정육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 객체의 각 변의 객체의 길이는 다 20이구나. 그리고 요는 60도라는 각도도 하나 있구나. 요거를 가지고 보는데 먼저 시작점은 여기로 잡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로 잡을게요. 0,0. 자, 그러면 요거를 화면을 좀 다시 정리했고 다시 필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0,0으로 잡고 요 좌표를 잡을 때는 골뱅이 일단 거리값 먼저 쓰고 꺽쇠가로 입력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각도를 또 생각해야 되죠. 직전 좌표로부터 가상의 X축선에서 몇 도가 도는데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구나.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되겠어요? 평행한 선분이 있을 때 마주보는 각이네요. 요거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 막 건너뛰어서 했어도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좌표를 생각해 볼게요. 골뱅이 얘는 20 꺽쇠. 그러고서 직전 좌표로부터 X축선을 생각해 가지고 각도의 방향을 봅니다. 요렇게 돌아야 되겠네요. 그죠? 직전 좌표 여기에서부터 요거로 갈 때 각이 요렇게 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됩니까? 90도.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냥 90도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좌표를 역시 2번, 3번, 4번 좌표를 입력하도록 할 텐데 4번 좌표는 골뱅이 역시 20 꺽쇠 해놓고 직전 좌표로부터 가상의 X축선을 생각하면서 각도의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죠. 180도에서 이게 들 가는 거죠. 그죠? 직전 좌표는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X방향 생각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얘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아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80도까지 가다가 들가면 되는 거죠. 180도까지 가다가 들가는데 몇 도 들가면 돼요? 그죠? 자, 마주 보는 각 30도만큼이 얘가 들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가 되면 되죠. 아우 쌤 머리에 자, 요거 할 때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요. 객체를 그릴 때 좌표를 많이 안 사용한다. 오히려 옵셋이나 이런 명령을 많이 사용할 거다. 단 무브나 뭐 편집할 때 좌표 개념 좀 쓰여지는 것처럼 상대 좌표도 그러해요. 편집 위주로 갈 때 간혹 쓰여지는 것이지 요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 개념 잡으라고 우리가 심화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5번 좌표를 또 볼게요. 5번 좌표의 값은 골뱅이 20 꺽쇠. 얘는 직전 좌표 요거에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네요. 그죠? 요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이것도 가상의 평행한 선분 가지고 서로 생각했을 때 30도 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각도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몇 도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50도죠. 그죠?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평행한 선분이 있고 요거에서 마주보는 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적용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도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을 때 180도보다 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도만큼 덜 가는 거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30도, 180도에서 30도를 덜 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좌표 6번 봅니다. 자, 얘는 골뱅이 20 꺽쇠 해놓고 자, 직전 좌표 5번 좌표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도는 거네요.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보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각도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은 얘는 몇 도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 그래요.
마이너스 90도 하면 요 좌표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시작점으로 가는 것도 한 번 더 상대 극좌표로 연습해 보자면, 골뱅이 6번 좌표에서 시작점으로 다시 갈 때는 20 꺽쇠 마이너스 30도 가면 돼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하셨군요. 좋아요. 네, 마이너스 30도 해버리면 돼요. 직전 좌표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다 정리하셨으면 한번 그려볼게요. 메모 다 하셨죠? 자, 시작해 봅시다. 적당히 좀 무브를 해놨어요, 저는. 자, 그리고 화면을 조절 좀 했고요. 화면 조절 좀 하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첫 번째 좌표부터 잡아 볼게요. 0,0. 두 번째 좌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골뱅이 얘는 20 꺽쇠 30도였죠. 화면을 좀 더 크기 조절을 해놨고요. 자, 커서의 방향을 일부러 이쪽으로 이제 맞춰놓고 직전 좌표로부터 어떻게 각이 돌겠다를 연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도는 거죠. 자, 골뱅이 20 꺽쇠 90도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1, 2, 3, 4 4번 좌표로 갈 때 직전 좌표 3번에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죠. 3번에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예요. 180도보다 30도 덜 간 거였죠. 자, 그러면 골뱅이 20 꺽쇠 150도였죠. 그 다음으로 6번 좌표, 6번째 좌표로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직전 좌표로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보다 30도 덜 간 거였죠. 마이너스 150도네요.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150. 자, 그 다음에 좌표도 직전 좌표로부터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좋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좋죠. 즉,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 자,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으로 시작점으로 다시 갈 때 이 끝점 클릭해가지고 가도 되고 클로즈로 마무리해도 되지만, 상대 극좌표 한 번 더 연습하면 직전 좌표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돌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돌면 되죠.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30. 엔터 한 번 더 해서 종료. 끝났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돼서 4번을 5교시에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3번은 조금 더 헷갈리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식사하고 상대 극좌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갈게요. 요거는 좀 더 복잡해서 3번은 나중에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자, 약간 시간 동안 4번을 도전하시는데,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시고 요거 상대 극좌표만 가지고 쓰셔도 되지만, 오쏘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오쏘 모드 끄고서 상대 극좌표로 이렇게 가고, 요런 거 갈 때 오쏘 모드 켜가지고 그냥 쓰시고, 오쏘 모드 F8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상대 극좌표로만 가지고 이거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절대좌표는 쓸래? 근데 절대좌표는 좀 힘들 거고 상대 극좌표, 상대좌표하고 상대 극좌표 오소 모드를 혼용해서 이 과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래요. 먼저 도전.